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제가 할까 합니다. 모신 분은 전민정 선생님인데, 전민정 선생의 역할은 지금 청와대 이전 반대 국민 주권 모임을 지금 리드하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2번 반대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우리 전민정 선생은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문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MBA를 취득하고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호주 퀸슬랜드 주정부 무역대표부 상무관도 하셨네요. 네. 그리고 현재 프리덤 칼레이지 장학회 대표를 하시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를 하시고 계시는데, 4.3 사건 하니까 우리 전민정 선생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 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 우파 시민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이 좌파 민주당 쪽은 거의 80~90%가 반대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60~70%는 찬성이고 나머지 30~40%는 반대하는 그런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약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렇게 되겠는데,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과 숙소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중살림을 하고 있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경찰 병력이 아마 100여 명씩 이상 이렇게 동원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게 첫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전민정 여사님이 물 모신 거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률에 맞느냐, 헌법에 맞느냐, 그리고 국민 주권을 이게 존중하는 행태이냐,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근원적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활동적으로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헌법 소원까지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실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운동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하는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우선 우파로 분류가 된다면은 보수 우파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은 국민인데,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다 국민인데,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화가 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출발점부터 한번.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시는 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이제 정권교체 너무 간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가 돼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나온 것이 청와대를 이전하고 또 해체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중대한 사항은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 주권 국가인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지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또 의견 수렴 없이 추진을 하는데 졸속 추진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청와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어떤 역사적인 저희 정체성, 정통성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깃들어 있는 곳인데 이거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옮긴다. 저는 정말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봐야겠다. 근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당시에 막 카톡방이나 굉장히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뭐 청와대 간첩이 있다부터 해서 네. 지금도 그런 루머가 많아요. 예, 도청 장치가 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있으면 들어가서 그거를 처리하라고 저희가 관심 잡기가 딱 좋지. 예, 그럼요. 예, 들어가서 증거를 잡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루머가 많으면서 이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게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 이전은 잘못된 것 같다.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이렇게 좌파 편이냐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발목 잡지 마라. 발목 잡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3월달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우파라는 분들, 보수라는 분들 애국자로만 생각을 하고 뭐 부족함이 있어도 정말 애국자시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해왔는데 이건 또 뭐지? 아니 청와대를 뿌리를 뽑겠다는데 이 청와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렇죠. 상징이고 이 대통령 제도의 상징인데 뭐 제왕적 권력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다 독재자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뭐 권위주의 문화 이런 거 부정적인 거를 부각을 하고 아니 국민들이 지금 역사 의식이 혼미하고 그다음에 역사가 많이 왜곡돼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 기회도 없는데 우파에서 밀어주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어떤 깊은 통찰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 이전하겠다, 해체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를 했고 그다음에 우파의 대응 또 자칭 보수라는 분들의 대응을 보고도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도청 장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이제 정치인 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청와대 도청장치 있다는데 그거 해결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뜻으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느냐? 가장 큰 문제. 제가 이제 이전 저희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정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결정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권력이에요. 그렇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권력은 대통령과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권력, 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 권력은 저희가 대통령에게 위임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청와대는 저는 믿고 있는데 청와대는 관습 헌법이다. 불문의 헌법이다. 물론 성문 헌법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지난 74년간 청와대에서 계셨어요. 이거는 헌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없지만 대통령은 취임하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법이 없어도 그렇게 저희가 해왔어요. 이건 관습 헌법인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청와대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긴다는 게 아니고 옮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의하고 또 국회가 발의해서 국회 의결 거쳐서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국민이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전해도 좋다. 다수가 주장을 한다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헌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이 기본권,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이 일을 헌법을 개정한 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자, 분노한 겁니다. 지금 관습헌법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신행정 수도 건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행정 수도라고 해놓고,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청와대까지 옮긴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쪽에, 당시 서울시장 쪽에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제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가 나왔어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사안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지 않고 신행정 수도로 위장한 수도 이전은 안 된다. 이래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전민정 여사님의 논리는 수도와 맞먹는 가치를 가진 게, 비중을 가진 게 청와대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예. 또 수도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헌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청와대와 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거. 네. 수도가 되려면 청와대, 대통령의 소재지, 그다음에 의회의 소재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문제를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서울인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청와대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과거 우리 그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쭉 경복궁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법궁 아닙니까 경복궁이? 그렇지.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도읍지가 된 거예요. 광화문 예. 일대가, 도읍지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또 반론할 거예요. 이게 청와대를 뭐 세종시로 옮기는 게 아니고 서울 안에서 옮기는 건데 이게 무슨 헌법 사안이냐 하는 반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처음 출발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청와대에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광화문 정부 청사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나는 첫날부터 광화문에 근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왕적 권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지난 3월 20일 공식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자신이 직접 발표할 때 청와대는 왜 안 되느냐.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니까 청와대는 버려야 될 곳이다. 또는 해체되어야 할 곳이다 하는 게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고 자기 행동으로서 하루라도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와대를 일종의 역사적으로 매도 부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가 올린 글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로 되어 있고 청와대 지금 또 이게 대통령실 해가지고 그냥 그 글이 옮겨간 모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일의 출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그게 첫 단추인데 첫 단추가 정확하게 왜 정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뒤에 진행 상황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민 속으로 용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야, 이 문장은 절대 이게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직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명 건설의 사령탑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새 좌파 대통령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입니다. 그러나 74년에서 15년을 빼면 59년, 물론 그 중에 한 2, 3년은 부산 임시수도가 빠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56년 동안 그 중에 이승만, 박정희 30년 포함해서 완전히 보수적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 건설의 핵심 기지가 바로 이 청와대고 사령탑이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논리는 비겁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고 물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김정은 세력, 남한의 종북 세력, 문재인 세력이 좋아하는 역사관을 여기 담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네, 맞습니다. 또 뭐 이와 덧붙일 말씀 여기 있습니까? 청와대는 경복궁 후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터가 그 조선시대 경복궁이 있었고 법궁으로 이어서 저희가 진짜 뭐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했지만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복궁 후원에서 경무대로 건국을 했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4년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의 발전을 이룬 곳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인권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과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루었겠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 총독부 마치 청와대가 조선 총독부 관저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경복궁의 후원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총독부 관저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우리가 뭐 친일의 잔재라는 뜻인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정말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이거는 필요 이하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자학적인 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보수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를 깡그리 무시합니까?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세계사에서 기록될 만한 기적의 문명 발전을 이뤘다면은 바로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고 그렇다면 청와대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화이트 하우스 이상으로 자랑스러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거는 일종의 세계 문화유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 선전문처럼 이렇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